다음, 프로세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로세스는 뭐죠? 프로세서하고는 달라. 프로세서는 CPU,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러분이 게임을 실행한다 그러면 게임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프로세스가 아니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이 돼서 화면이 딱 뜰 때 그걸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의도 있겠고, 디스패치가 뭔지,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 뭔지, 문맥 교환이 뭔지, 스레드가 뭔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나오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기본 강의를 통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상태를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상태라는 게 있겠죠. 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디스크입니다. 여기 어떤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A.exe라고 하자고요. 실행 파일은 보통 MS 계열에서는 exe나 com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 한글도 hwpw.exe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했을 때 해야 될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존재하겠냐면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메모리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CPU가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더블 클릭하잖아. 그럼 메모리로 진입을 하겠죠. 메모리로 진입이 돼야 뭐가 되니까? 프로세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바로 준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ady 상태라 그래요. 아직 CPU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이 상태를 무슨 상태? 준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준비 상태가 끝나면 준비 상태에서 CPU가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실행 상태가 됩니다. 러닝 상태가 돼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것을 바로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자, 준비 상태, 실행 상태.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던 프로그램이 준비, 즉 메모리로 진입이 될 때 이걸 우리가 준비 상태라고 하고 서브밋이라고 합니다. 서브밋. 제출한다는 뜻을 얘기하죠. 제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를 뭐라고 한다? 디스패치라고 한다. 디스패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대기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기억 장치인 램 영역에 준비 상태와 실행 상태와 대기 상태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게 될까요? 자, CPU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실행 상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된다. 즉 프로그램은 하나만 실행이 되면 이렇게 할 일은 없어. 우리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램 환경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준비 상태도 있고 실행 상태도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를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병원 있죠? 병원이라고 생각해보죠. 병원에 이게 병원 시설이에요. 이해하기 편하게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의사가 이렇게 있겠죠. 얘는 의사야, 의사. 의사는 이렇게 들어와 있겠네. 그죠? 의사가 진료 보는 곳이 있죠. 이렇게. 진료 보는 곳. 그리고 의사가 간호사가 있는 곳이 있겠죠. 이렇게.
이거 의사가 있는 곳이야, 여기가. 뭐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의사가 한 명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여기 입구야, 입구. 병원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시설, 여러 개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엑스레이실도 있고, 뭐 혈액 검사하는 데도 있고, 기타 등등등 시설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TV도 이렇게 있고, 앉아서 있는 대기실도 있고, 뭐 처방전 타가는 곳도 있고, 여러 건데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환자가, 얘가 이제 의사죠, 의사. 얘가, 우리는 뭐의 의미죠? 저기서 얘기하면 얘는 CPU의 의미죠. 그렇죠? CPU. 그리고 간호사가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딱 있겠네. 보통 여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으로 환자가 준비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전에 한 군데를 더 들렸다 가는데, 요 한 군데를 더 들려가는데, 요게 뭐냐면, 바로 수풀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수풀. 수풀은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자, 이게 디스크지 않습니까? 디스크가 지금 조그맣게 그렸지만 무진장 커요. 이게 10기가, 이게 만약에 500기가라고 예를 들면 이거는 10기가 정도, 8기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해를 편하게 크게 그린 것 뿐이죠. 그럼 500기가에 해당되는 그곳에 여기를 올리려고 할 때 속도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속도 차이. 여러분, 수풀이라고 하는 의미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이해를 해보죠. 병원에 여기를 가요. 그럼 환자들이 무척 많이 있겠죠. 환자들이 쭉 있어요. 여기도 병원 앞에 여기가 외과라고 합시다. 외과라고 이제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하면 간호사가 이쪽에 와서 환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환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외과 진료를 받으려면, 그죠? 그럼 여기서 간호사가 누구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나, 여기 있는 게 나. 의미적으로 보면 이 영역이 다 뭐예요? 이 영역이 바로 디스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지 않고 그 병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근접한 곳에 와야 빨리빨리 진입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는 수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다? 수풀이라고 한다. 수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보시면 서브밋이라고 하는 제출 상태에서 우리가 수풀이라는 것을 거치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속도가 너무 느려. 즉 이거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고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빨라. 여기는 싸고 비싸다고. 그러니까 느린 속도에서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다 보면 속도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가 중재를 하는 것이 바로 수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풀. 속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일로, 이거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기서 일로 들어갈 때 여기 있는 게 낫겠지, 여기 있는 게 낫겠어?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풀 영역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서브밋이라고 한다. 서브밋.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내가 홍길동이야. 홍길동 들어오세요. 들어가 봤더니 바로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도 환자가 2-3명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병원에 가본 적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세요 홍길동 씨 들어가 봤더니 내가 바로 의사를 만나는 게 조금만 대기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람. 요게 의사지. 얘가 바로 뭐다? 준비 상태예요. 준비 상태. 아시겠습니까? 얘가 뭐다? 준비 상태. 그래서 비로소 준비 상태에 있던 애들이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
들어가서 의사를 만날 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실행 상태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실행 상태. 그러면 준비 상태에 있다가 의사를 만나러 진입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디스패치라고 한다.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고 있어. 과정 중 ing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디스패치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PCB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PCB에 등록된다라고 했죠. 자,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가 ROM, 여기가 RAM. 운영체제가 부팅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를 장악한 후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실행이 된다고 합시다. 이게 프로세스 1, 두 번째, 3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수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가 4개가 운영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환자가 4명이 오면 4명을 관리해야 되잖아. 환자 기록부가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체로 신체 검사를 받으면 신체 검사 종이가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PCB예요. 환자 기록부.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프로세스 명칭. 이걸 뭐라 그런다? 식별자라 그래, 식별자. 1번, 2번, 3번, 4번. 환자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상태. 자,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 상태가 있고, 실행 상태가 있고, 대기 상태, 보류 상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네 놈 중에 누가 실행 상태고 누가 준비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준비 상태, 여기가 실행 상태, 여기가 준비 상태, 여기 대기 상태면 바로 2번이 지금 CPU를 만나는 놈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 이러한 항목들을 쭉 누군가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PCP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얘가 누구가 가지고 있어, 얘가. 이거를 운영체제가 갖고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니야. 여기에 항목들을 뭐라 그런다? PCP 항목이라고 하고 이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기록부의 항목이죠. 항목. 자, 보시죠. 그것만 그린 거네요. 프로세스가 4개가 있고 얘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뒀네. 얘는 100번에서 실행하고 200번에 실행. 이거 위치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환자가 어떤 병실에 있는지 어디서 치료받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환자 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고 지금 왜 왔는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록에 남겨둬야 관리할 수 있듯이 그걸 관리해주는 항목 테이블을 PCP 테이블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는 그 항목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 항목명이. 여러 개 프로세스 하는 다중 프로그램 환경 하에서 각 프로세스를 구분하게 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한, 제어하게 한 블록이다. PCP 테이블은 현재 상태를 기록한 정보 테이블이며 각 프로세스 주기억장치 적대되는 기억장치 위치는 또는 포인터,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를 의미하죠. 메모리의 몇 번째 위치한 값이 있느냐.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있다. 쉽게 팍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항목이에요. 이거를 문제로 냅니다. 다음 중 13개 항목이 아닌 것은 뭐냐? 물어보겠죠? 자, 프로세스 식별자, 환자 번호, 현재 상태, 실행 중이냐, 준비 중이냐, 대기 중이냐. 계속이 프로그램 카운트, 어디에요? 지금 어디 하다가 멈췄니? 자, 프로그램이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얘가 3번이야. 4번 프로세스예요. 여기가 뭐 100번부터 수행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130번에서 멈췄어. 여기는 200번부터 수행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300번부터 수행한다고 하자고. 여기는 400번부터 수행한다고 합시다.
여기는 370번에서 멈췄고 여기는 454에서 멈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멈췄으니까 기억해야 되죠. 얘도 멈췄으니까 기억해야 되죠. 얘도 멈췄으니까 기억해야 되죠. 왜 얘는 멈추지 않았어? 얘는 지금 실행 중이란 말이야. 실행 중이니까 200, 201, 200 쭉 진행 중이니까 얘는 저장할 수가 없죠. 얘는 보관해야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얘가 잠깐 중단생 상태 아니야. 2번이 실행 중이고 얘는 준비 중이고 얘도 준비라고 하고 얘는 대기 상태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중단된 상태니까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관되어지는 곳. 자, 프로그램 우선순위. 우선순위.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4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순서를 갖추게 되겠죠. 먼저 도착한 놈을 먼저 처리할 거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도착하면 얘가 첫 번째 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되겠죠. 얘가 대장이야, 대장. 대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2번이고 나머지가 1번, 2번, 3번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3번, 4번.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부품 형태로 나눠서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나눠진 하나하나의 부품은 따로따로 운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에 연결되어서 실행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을 실행한다 그러면 아래 한글의 대빵 프로그램이 먼저 올라가서 필요할 때마다 서브 프로그램 끌어올려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의 모든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빵 프로그램 올라가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올려요. 얘를 부모라고 하고 얘를 자녀라고 해요. 그럼 얘가 대장이죠. 얘가 가장 먼저 올라갔겠죠. 얘가 1순위 되고 얘가 필요했다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자, 프로세스가 적재된 기억장치를 가리키는 부분.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기억되어 있니? 메모리가 있으면 얘는 100번지에 기억되어 있어. 여긴 200번지에 기억되어 있어. 여긴 300번지에 기억되어 있어. 여긴 400번지에 기억되는 것을 프로세서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병원에서 이 환자가 무슨 병동에 있는지, 어디에서 뭘 치료받고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프로세서가 할당된 자원을 가리키는 위치.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나 프린터나 이 프로세서는 어떤 자원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단체로 신체 검사를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 다 배워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신체 기록부를 보면서 나는 세격 검사했어, 나는 몸무게 검사했어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야. 그 표시하는 것처럼 프로세스도 내가 원했던 자원을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 정보에 대한 위치에 예를 들어서 1번, 2번 요게 1번, 3번, 4 얘가 만약에 프로세스 자원을 나는 A를 쓸 거야, B를 쓸 거야, C는 프린터야, D는 파일이고 E는 뭐 USB야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거 썼니? 이거 썼니? 썼니? 요거 쓸 차례야. 요 포인트. 이미 쓴 거는 남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 그 자원을 무작정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써야 되잖아. 병원에 엑스레이실이 있고 병원에 신체 검사실이 있으면 다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죠. 누가 쓰면 남은 못 써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분배를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보관해서 어디쯤 쓰고 있느냐를 가르쳐 놔야. 그 다음에 중앙 처리야. 이거 CPU의 정보인데. CPU가 이렇게 있으면 금방 우리가 하나 배웠던 건 뭐냐면 PC예요. 다음 수행할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트 PC. 이걸 뭐라 그랬어요? 레지스터라 그랬어요. 레지스터는 이렇게 정의해놓고 합시다. 레지스터는 메모리예요. 어디 안에? CPU 안에 있는 메모리. 자, 지금 우리가 그린 게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에는 롬과 램을 잡고 그렸죠, 제가? 그 다음에 밑에 좀 더 느린 장치는 뭐라고? 보조 기억장치 디스크.
그리고 중간에 뭐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게 CPU 안에 있는데 CPU 안에 메모리가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 레지스타라고 한다. 이 레지스타는 CPU 안에 있는 메모리인데 아주 작아. 근데 무지장 빨라. 그리고 어떤 특수한 역할을 하기도 해. 이렇게. 메모리라는 건 기억하는 거지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쓸 거라는 거를 지정해 준 거. 그러니까 CPU 안에 메모리는 레지스타. 근데 그 레지스타 기억 장소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됐습니까? 그렇게 가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CPU가 있겠어요. 그죠? 레지스타가. 그런 CPU는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한 개잖아. 그렇죠. 자, 환자가 한 명, 세 명 있어. 의사야. 세 명을 시간 나눠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세 명이 나와서 보는 시간 분할 처리를 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의사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기억해내야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컴퓨터는 그러지 못해요. 이게 1번 프로그램이고 이게 2번 프로그램이고 3번 프로그램이면 여기는 다 누구만 기억이 돼? 1번만 기억이 돼. 이 CPU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 하나의 프로세스, 한 명의 환자만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놈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른 곳에 옮겨놔야 돼. 어? 두 번째 놈을 다 입혀. 그러면 이 원래 있던 놈은 어딘가에 보관돼? 여기에 보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1번을 수행하려면 원래 지금 하는 놈 빼버리고 앞에서 기억된 내용을 다시 집어넣어야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조금 이따 배워. 문맥 교환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끝나고 배웁니다. 다음 파트에 있어요. 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있는데 얘를 5분씩 치료할 거야. 그치? 맞죠? 병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컴퓨터에서는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5분씩 시간 할당량. 퀀텀 시간, 타임 슬라이스를 나눠서 3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할 거야. 수행할 거야. 그런데 이 환자의 정보를 집중할 거 아니야, 의사는. 그죠? 그리고 넘어갔어. 두 번째는 사람은 가능해. 근데 3명이 아니라 100명이 있다고 쳐봐. 거의 불가능하죠. 어쨌든 이 컴퓨터는 기억을 하는데 한 사람밖에 기억을 못해. 남아있지 않아. 여기 있는 모든 형태의 레지스타들은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위해 존재해. 그러면 첫 번째 운영을 하다가 두 번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용을 어딘가 보관해야 되는데 그곳이 여기 7번, 8번 공간이라고. 보관해 놨다가 이제 다시 3번하고 1번 들어갔을 때 1번은 어디서부터 지금 상태 정보 중단된 상태 아니야? 그 내용을 다시 가져와야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바로 그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뒤에 또 나와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계정 정보, 시간 할당량이죠? 야, 얘네들 5분씩 줬어. 그러면 5분씩 줘. 0.5초씩 줬어. 5초. 각각의 시간 할당량이죠. 기억장치 관리 정보, 기억장치 어떻게 할 거냐, 기억장치 어떻게 교체할 거냐, 이거는 제3장, 3장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정보도 마찬가지고, 입출력, 지금 내가 이 프로세스가 뭐하고 입출력을 어떤 행위를 수행할 건지 그 관련된 정보도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부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자식을 3명을 갖고 있다면 그 3명에 대한 정보를 연관시켜서 갖고 있어요. 얘가 부모구나. 이거 프로그램한 대장이구나. 얘는 쫄따구구나. 그러면 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문맥 교환에 대해서 보죠. 영어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컨텍스트 스위칭. 자, 병원에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요. 환자 3명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컴퓨터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1초씩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요걸 뭐라고? 시간 할당량. 타임 슬라이스. 가장 많은 쓰는 용어가 많은데 퀀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의사는 1초, 1초, 1초 계속 바꿔줘야죠. 1초 처리하고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들어오세요. 계속 처리해줘. 그죠? 의사가 해야 돼. 근데 의사가 3명을 하면 뭐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데 한 100명 한다면 불가능하죠. 누군가 도와줘야죠. 누구야? 간호사가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럼 얘의 기록부가 있을 거 아니야. 프로그램 실행. 얘도 3명만 생각해도 복잡한데. 그러면 이 간호사는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할 때 이 환자가 의사가 이 기록부를 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보세요. 첫 번째 환자 왔습니다. 그러면 뭘 볼 거야? 첫 번째 환자 기록부 줘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환자 한다 그러면 두 번째 환자 기록부 줘야 되잖아. 세 번째 하면 세 번째 기록. 왜? 의사는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기록부를 바꿔줘야만 의사는 그걸 보고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먼저 번에 어디까지 치료했고 먼저 번 언제까지 치료했는지를 알고 그 정보를 보고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이 문서들을 계속 어떻게 돼? 교체시켜줘야 돼. 이걸 뭐라 그래?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간호사가 누구라고? 운영체제고. 자, 의사는 CPU니까 CPU는 머리통이라고 하면 이게 CPU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죠?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했다가 이놈이 처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딘가 보관해야지. 어디에 보관했어요? 아까 PCB라는 곳에 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집어넣을 거야. 입힐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어떻게 돼? PCB에 보관을 해야죠. 근데 새로운 얘를 입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얘도 보관해. 이제 다시 얘를 들어오려면 얘를 가져와야죠. 보관했던 걸 다시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이 CPU 안의 머리는 매번 프로그램에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계속 그때마다 하나의 프로그램만 계속 교체가 들어와야 되지. 이걸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서 CPU가 할당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CPU를 사용하고 있던 실행 프로세스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앞으로 실행할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설정하면 다음에 CPU 할당. 이게 뭔 말이야? 도저히 모르겠네? 그림 보고 이해합시다.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필요한 문맥 교환을 저장한다. 앞에 이렇게 했던 얘기죠. 자, 보세요. 이해를 하고 앞에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도 주기억 CPU가 있어요. PCB에 있어요. PCB. 어딘지 알죠? 그림을 그리면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가 CPU가 있고 여기가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PCB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자, 주기억 장치에는 하나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자, 레지스터, 스테이트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테이트 현재는 첫 번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많은 영역의 메모리예요. 여기에 내용들은 다 누구야? 프로세스 1에 집중을 합니다. P+2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가. 자, 실행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CPU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 정보, 모든 정보는 프로세스 1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2번이 나 실행할 거야 이거지. 워드 작업하다가 음악이 딱 틀려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서 두 번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 정보를 얘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원래 첫 번째 얘 정보를 어디로 보관을 해야 돼? 이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를 입혀줘야 되니까 얘는 PCB에 보관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뭐야? 올드가 되고 얘가 뉴가 되는 거죠. 예전에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자, 이 내용이 어디로 갑니까? PCP1의 정보로 수록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를 수행하다가 얘를 다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거만. 근데 두 번째 게 수령이 되려고 하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 보관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를 수행하도록 가야 되는 거지. 1번 걸 갖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놈이 들어왔으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 보관해 놔. 그리고 어디로 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얘는 다 어디로 가?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이쪽을 다 가리키겠죠. 보관했고 요 내용이 다 어디로 두 번째를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놈은 어디가 있어? 여기 다 기록이 된 거죠. 첫 번째 놈 운영했던 정보는 다 여기 기록이 된 거야. 됐죠? 이제 다시 뭘 해줘? 다시 이제는 프로세스 1을 수행하고 싶어. 원래 오월드 했던 내용을. 얘가 다시 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야. 이걸 해야 돼. 얘하고 얘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요 내용은 다시 여기로 보관하고. 그죠? 요 내용을 일로 끄집어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요걸 가리키고 가져와서 이쪽을 가리키게 해주는 거죠. 뭐 그림을 그대로 이해해도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CPU 안에 내용은 오로지 하나밖에 기억할 수 없다. 모든 정보는. 이거에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놈이 요구가 들어오면 원래 있던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하는데 PCP에 보관했다가 이제는 얘를 잊어버리고 이것만 수행한다고 언제. 다시 얘를 수행해다 그러면 원래 있던 놈을 PCB 자기 자리에다가 보관해 놓고 이거 가져와서 다시 이쪽만 가리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요걸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시죠. 다시 한번. 환자가 있고 3명이 의사는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세 번째를 시간 나눠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환자의 내용을 몽땅 다 기억을 하고 거기밖에 기억하지 못하. 두 번째 몰라. 그러면 간호사는 이 사람이 끝나면 이 내용을 보관했다가 두 번째 사람은 싹 입히겠지. 그죠? 그러다가 세 번째 하면 이 사람 보관했다가 또 세 번째 입히고 다시 첫 번째면 아까 갔던 거 다시 입히고 첫 번째 환자 보고 두 번째 입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문맥 교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의사가 있어요. 여기가 환자가 1명, 2명, 3명. 얘를 5분씩 한다고 합시다. 5분. 그 다음에 0.001초로 한다고 합시다. 이게 실제 초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를 시간 할당량이라 그랬어요. 자,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 5분 처리하는 거죠. 5분 처리하고 나가세요. 빨리 머리 집어넣어. 두 번째 나가세요. 세 번째 처리하다 5분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0.0초씩. A 경우와 B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 경우는 어떤가요? 시간 할당량이 굉장히 큰 거죠. 여기는 작다. 순서로 바뀌었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 5분씩 하는 거는 0.01초 하는 거와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 개의 프로그램은 거의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0.001초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감각이잖아, 사람으로는. 근데 5분은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워드 작업이고 이게 음악을 듣는 거고 이게 프린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분 동안 워드 작업하고 못해. 그 다음에 음악을 5분 동안 듣고 그 다음에 못해. 프린트 5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3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시간 할당량을 작게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바꿔줘야 되잖아. 뭘? 문맥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무진장 많이 바꿔야 돼. 무진장 많이 바꿔야 되네. 자, A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5분이잖아, 5분. B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요 시점에 뭐가 발생이 되는 거야? 문맥 교환 발생이 되죠? 요 시점에서 뭐가 발생되는 거? 문맥 교환 발생되는 거. 요 시점에 문맥 교환 발생이 되는 거죠? 문맥 교환도 발생이 되지만 뭐가 발생된다?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럽트도 발생이 되죠. 인터럽트 발생이 되잖아요. 아,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너 나간마! 외부 인터럽트 발생이 되잖아. 자, 시간 할당량이 크면 클수록 문맥 교환과 인터럽트는 줄어든다. 맞죠?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문맥 교환이 늘어나고 인터럽트 수도 늘어난다. 맞습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야? 동시에 수행되는 것 같아. 동시에는 아니고 동시에 3개의 프로그램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뭐가 늘어나? 문맥 교환 수와 인터럽트가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늘어난다. 오버헤드가 뭐야? 한국말로 얘기하면 간접 부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간접 부담이 커? 얘가 크죠. 얘는 동시에 수행되진 않지만 문맥 교환이 3개밖에 없잖아. 여기는 무진장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라는 얘기죠. 자,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은 있어. 그러나 교체하거나 스위칭, 문맥 교환하거나 그때마다 인터럽트 발생이 되는 그런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적정량의 시간 할당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 그냥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다 증가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문맥 교환 수, 인터럽트 수, 부담 비용 다 늘어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조각 프로세스로 분할해서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보통 대형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죠. 자, 스레드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실을 꿰다 이런 뜻입니다. 바느질의 실을 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각난 프로세스들을 실을 꿰듯이 처리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프로세스는 뭐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그럼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디스크에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현재 실행 중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죠. 게임을 하든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를 하든 엑셀을 하든 여러분이 지금 수행되는 현재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죠. 그죠? 여기를 수행하고 여기를 수행하고 여기를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분할하자. 요게 뭐라고 하냐면 보통 스레드라고 하는 거야, 스레드. 그래서 경량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경량. 가볍다 이런 얘기죠. 자,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청소 같은 걸 하잖아, 청소. 청소도 하나의 우리 집에서 내가 쉬는 날 청소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작업들을 해요? 뭐 방 청소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뭐 마당 청소도 하고, 마당 있으면 부자네. 뭐 자동차도 세차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다. 이게 하나의 청소라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게임 프로그램이든 워드 프로그램이든 어떤 기능들로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 청소가 1시간, 뭐 설거지 1시간 쉽게 몇 번 안 걸리기도 하지만 마당 청소도 2시간, 자동차도 1시간, 빨래도 1시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절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하나, 둘, 6시간 걸리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6시간 걸릴 거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방 청소 설거지를 어떻게 해줄까요? 방 청소 설거지를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실을 꿰는 겁니다. 물에 불려놓고 바로 닦는 건 아니잖아. 물에 불려놓고 방 청소를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에 끝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 다음 마당 청소와 빨래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빨래는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탁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청소를 하면서 마당 청소를 할 수 있잖아. 그지? 자동차 청소를 하면서 마당 청소를 할 수 있다. 얘는 따로 돌아가는 거죠. 또 실을 꿰서 실행을 한다면 얘가 4시간 거리를 한 2시간에 끝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한 3시간 30분에 이 청소를 모두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방 청소, 설거지, 세탁기는 다 뭐야? 이렇게 얘네들은 이거 하고 반드시 이거 하고 반드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만 잘 엮어내면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 청소가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라고 하죠. 요게 방 청소, 요게 설거지, 요게 마당 청소, 요게 자동차 17, 18, 19, 20이라고 하면 요것이 실행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1, 2, 9, 13, 17,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래는 이렇게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1, 2 방 청소하다가 갑자기 마당 청소할 수도 있고 13 빨래도 할 수 있고 17 그 다음에 빨래도 하고 자동차 이렇게 5가지 작업들을 잘 엮어내면 이런 6시간의 절대 시간을 3시간 30분 정도로 줄여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바로 게임이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게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공도 있고 적군도 있고 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 움직인 다음에 얘 움직입니까? 얘 움직이면서 얘 움직여요? 그렇지 않죠. 얘도 움직이고 얘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 독립성이야, 독립성. 하나의 게임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은 다 어떻게 돼? 따로따로 놀잖아, 독립적으로. 얘는 다른 CPU가, 얘는 다른 CPU가, 다른 CPU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CPU 안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는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스레드라고 하는 거야. 스레드. 영어로는 THRED. 발음은 스레드 하는 경우도 있고 스레드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 움직여? 얘 움직이면 얘 움직여?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중 스레드, 다중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해야 돼요. 다중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스. 다중 프로세스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게임, 뭐 워드 프로세스, 음악을 3개 동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3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하면 게임 집중이니까 이걸 다운받기로 할게요. 다운받는다. 다운을 받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워드 할 수 있잖아. 이거는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A라는 프로세스, B라는 프로세스, C라는 프로세스가 서로 상태 전이가 일어나면서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레드는 어떤 거냐면 이 다운 안에서도 여러 개 작업을 나눠서 하는 거야. 음악을 여러 개 작업을. 이거는 단일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음악이라는 프로그램 여러 개로 쪼각이 내서 하나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의 스레드라는 얘기지.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냥 다중 멀티 프로그래밍, 즉 다중 프로세스로 운영하겠지만 회사나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나 이럴 때는 스레드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대량의 어떤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고 게임 유저들에게 독립적인 어떤 캐릭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고 운영이 되냐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요 스레드. 이 프로세스 하나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게 되냐면 실제로는 메모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메모리.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C 언어로 다 했던 자바로 했던 비주얼 베이직을 했던 그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코드가 위치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적재된다는 것은 C나 어셈블러, C나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 같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계어로 바꿔놓은 그 코드가 올라가는 자리가 있다고요. 얘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 데이터인 힙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 메모리 영역인데 프로그램 한다는 건 기억 장소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보면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선언하잖아. 이게 A와 B는 기억 장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번역이 되었을 때 기계어로 바뀌잖아. 그렇지? 기계어 코드로. 이 기계어 코드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서 해당되는 변수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확장이 되면 힙 공간이라는 곳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4개의 영역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에 쓰는 방법들은 상당히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 4가지만 있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운영이 될 때는 이 부분만큼은 이게 스레드로 나눠졌다고 합시다. 스레드로 나눠졌어도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경량 프로세스인 스레드로 나눠졌다고 했을 때 이 코드 영역도 그대로 올라와야 되고 왜?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데이터도 같은 영역이고 그다음에 힙 공간도 같은 공간이지만 이 스택 공간만은 어떻게 된다? 독립적으로 가져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A라는 프로세스고 얘가 B라는 프로세스고 C라는 프로세스, D라고 E라는 스레드라고 한다면 물론 전체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그걸 나눴던 스레드라고 하면 방청 설거지 이렇게 나눴던 형태라고 얘 하나하나였다면 얘네들이 공유하는 영역은 다 똑같아요. 데이터 영역은. 코드도 모두 다 올라와야 되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다 코드 영역에 올라와야 되고 거기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데이터 영역이 다 들어와야 되고 확장 데이터가 있다면 확장 데이터 다 공유하는데 스택만큼은 공유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니까 얘는 스택에 A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되겠고 B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되고 C라는 스택 따로 있고 D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돼. E라는 스택 따로 있어야 돼. 스택은 뭐 하는 거예요? 스택은 뭐 하는 거죠? 스택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스택은 완전히 어떻게 돼? 별도로 구성을 시켜야 된다. 자, 이런 경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프로그램을 쭉 수행해야 돼요. 여기다 프로그램 멀티 프로그램 할 때. 자, 프로그램을 쭉 수행하다가 잠깐 멈춰서 이쪽으로 수행을 하죠. 여기가 섭섭한 데가 110이다 그러면 스택이라는 곳에 110을 딱 저장을 하죠. 왜? 돌아와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자, 쭉 수행하다가 여기서 멈춰서 233이야. 그럼 233을 보관을 하죠. 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 쭉 수행을 했어. 끝났잖아.
그럼 233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하고 또 빠지면 100번지로 가서 110번 다시 수행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CPU는 하나잖아. CPU는 하나이기 때문에 쭉 수행하다 멈춰서 수행하다가 다시 수행하고 그 멈춘 시점을 스택에다가 이렇게 먼저 집어넣은 건 나중에 들어온 게 최근에 되도록 해줘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경랑 프로세스인 이 스레드는 역시 얘도 수행하고 얘도 수행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실을 꿰듯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영역만큼은 독립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스레드로 나눠졌다면 5개의 스택을 갖고서 지금 어디쯤 수행했어? 여기가 만약에 110번이다 그러면 여기 110번. 또 와서 어디야?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지만 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택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스레드 운영을 직접 누가 하면, 운영체제가 하면 이걸 커널 기반의 스레드라고 그러고 사용자가 하면, 사용자가 아니라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런타임 시스템. 대신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거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그래요. 자,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설명을 하죠. 운영체가 직접 이거를 개입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커널 수준의 스레드라고 그러고 운영체제는 몰라. 그러니까 자바 빔스, 자바 머신과 같은 운영체제의 중간 레벨에 껴서 미들웨어처럼 껴서 운영체제는 모르지만 그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놈이 대신 하게 되면 이거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다. 기본적으로 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준비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할당이 되어 실행 상태로 변화되는 거다. 여기가 준비 상태고 여기가 실행 상태지. 실행 상태는 CPU가 실행해 주잖아요. 요게 뭐죠?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디스패치.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 그렇죠? 준비 상태에서 실행되는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뭐야? wake up. 깨우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디스패치. 내가 병원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환자가 있고, 환자가 하나의 프로세스, 작업이고, 프로세스고, 의사가 CPU야.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가는 이 과정을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 병원에 가면 내가 환자 기록부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세스들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다중 프로그램 환경이니까. 그럼 얘가 몇 번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PCB 테이블이라고 그래. 그래서 PCB에 딱 등록돼. 프로세스가 되면. 프로세스 식별자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프로세스 PCB 항목도 시험이 출제 잘 되는 거니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거고. 이전의 프로세스 상태 레스터를 보관하고 다른 프로세스 레스터를 적재하는 과정을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자, 프로세스가 4개가 있다면 CPU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4개를 동시에 실행하려면 여기 조금씩 실행해 주는 거 아니야? 환자가 4명 있으면 실제로 병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너 조금 보고 너 조금 보고 너 조금 보고 조금 보고 하는 거라고. 응답 시간을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 분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때마다 간호사는 그 환자 기록부를 막 바꿔줘야 되잖아, 이렇게. 의사는 하나니까 얘가 어디부터 치료하는지 모르죠. 그걸 문맥 교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 할당량은 뭐 5분씩 주는 거하고 5초씩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시간 할당량을 5분씩 주면 문맥 교환이 적어질 거고 5초씩 주면 빨라질 거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 오버헤드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간 할당량을 작게 하면 작게 해질수록 문맥 교환은 늘어나지
작게 하면 작을수록 거의 4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죠. 그죠? 그런데 너무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나. 오버헤드가 생겨. 이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된다. 맞는 거고. 프로세스는 스레드 내에 실행되는 흐름 단위이며 스레드와 달리 주소 공간 스택이 없다가 아니라 다 쓰죠.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로 조각을 내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스레드예요. 그러니까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조각낸 하나하나의 덩어리다. 스레드. 스레드는 독립적으로 실행을 한다. 스택이라는 공간만을 독립적으로 갖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는 이런 개념. 근데 스택이 없다? 실행 스택이 없어서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잘못된 거.